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수입니다. 오늘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썼던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의소 박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그 사기극인데요. 이의소 박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그 학생 때부터 박정희의 반독재 정치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판적인 사람이고, 거의 앞장서서 데모를 한다고 그러면 그 미국의 전역을 시간만 되면 내서 따라다니면서 그 박정희 물러가라고 데모 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연히 교통사고가 나죠. 이게 언제냐면 1977년 6월 16일 날 오후 38분인가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일리노이주에서 페르미 소립자 계통의 사람이 그 관련이 있어요. 근데 페르미 소립자 연구단지가 있는 그 네바다주 사막으로 나 있는 80번 국도인가 그 길을 달려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는데요. 그 교통사고 날 당시에 그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니까 그 가족이 이제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가는데 이 사람 부인이 누구냐면 마리안느라고 그래가지고 중국계 여자예요. 마리안느가 이제 중국계 여자고, 이 사람 그 차에 이제 마리안느가 여기서 박사 옆에 앉고, 그 차 뒤에 조프리라고 14살 먹은 아들이 타고 있었고, 또 그 뒤에 이제 그 딸이 12살 먹은 딸이 이제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가족 4명이 타고 있었죠. 근데 그때 마침 안개가 껴가지고 교통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과속을 할 수도 없어요. 달릴 수도 없어가지고 거의 한 80km 정도로 이제 달렸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교통사고가 이제 어떻게 났냐면 그 도로 사정을 이제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로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기 상행선, 하행선이 중간 분리대에만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죠. 근데 미국의 도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텔레비에 가끔 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워낙 그 땅이 넓으니까 그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돼 있는 도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상행선 이렇게 있으면 그 상행선하고 하행선 사이에 약 한 5, 60m의 그 공간을 둬요. 공간을 둬가지고 거기다 막 이렇게 깊이 판 그 배수로도 만들고 뭐 꽃도 심고,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데 들어 있죠. 그런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그 상행선 차하고 하행선 차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 미국 그 도로 사정상. 근데 그쪽에 이제 그 이의소 박사가 이제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마 평화롭게 갔겠죠. 한 가족이 이제 놀러 가니까. 그런데 뒤에 그 조프리하고 그 마리안느도 이제 깜빡깜빡 옆에 있는 마누라도 졸았다고 그러고, 그 조프리하고 이제 12살 먹은 아들하고는 제자를 그리고 있다가 이제 약간 그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교통사고가 이제 어떻게 났냐면 상대방이 거대한 그 트레일러예요. 그 트레일러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누구더라?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루이슨 존 로더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1935년생 35년 7월 20일생이네요. 7월 27일생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48년이니까 35년이면 지금 좀 죽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전문 드라이버예요. 전문 드라이버인데, 이 사람도 이제 안개 끼고 그래가지고 차를 많이 달릴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레일러를 끌고 이제 노래 부르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 거예요. 반대 차선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이게 안개 껴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져가지고 벼랑간 그 앞에 뭐가 장애물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가다가 이제 꺾었어요. 앞대가리를. 여러분 트레일러 아시죠? 큰 그 뒤에 달고 오는데 그 앞대가리를 꺾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달려오던 그 거대한 그 트레일러, 이제 그 뒤에 짐차죠. 트레일러가 앞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결돼 가지고 앞대가리를 꺾으니까 이게 뒤에 오던 탄력을 못 이겨 가지고
그 앞대가리하고 이음새가 부러졌어요. 그게 부러져가지고 옆으로 이제 그 차, 뒤에 오는 차는 그냥 앞으로 달리려고 그러고 앞에 차는 브레이크 잡으면서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후닥 하면서 그게 떨어지면서 그 앞대가리하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자동차에 그 뒤 트럭에 뒤에 오는 뒤에 달고 오는 그 트레일러에 바퀴가 빠졌어요. 바퀴가 하나 빠졌는데 이 바퀴가 달려오던 탄력에 의해서 빠져가지고 어떻게 방향이 틀려가지고 그 밑에 이휘소 박사가 가는 상행선하고 내려오는 상행선하고 사이에 있는 한 60m 정도 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공간 옆에는 이제 한 뭐 4m, 5m 되는 또랑이 있대요. 또랑이 있는데 그 미국의 또랑이라는 건 땅이 넓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좁게 또랑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빅미터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그 또랑을 파서 이제 그 옆에를 전부 꽃밭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바퀴가 빠져가지고 또랑으로 쳐 박히면서 팡 튀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굴러가지고 바퀴가 그냥 어디로 가냐면 이휘소 박사 오는 그 차 쪽으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굴러가는데 이휘소 박사는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 고속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넓으니까 저거 바퀴가 굴러오니까 저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차를 저쪽으로 우선 틀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휘소 박사가 가고 있는데 이 바퀴가 굴러오는 거야. 자, 이게 굴러오니까 좀 위험하니까 이제 저쪽 제일 가차선으로 막 급히 이제 핸들을 돌려서 갔는데 그 가차선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퀴가 정확히 굴러와가지고 이휘소 박사의 그 운전석 본넷들을 때리고 그 유리창을 치고 올라가지고 이휘소 박사 하나만 딱 죽었어. 쭉 그 옆에 그 조프리하고 좀 뒤에 탄 조프리하고 그 조프리 동생 여자의 뭐 아이렌인가를 걔하고 뭐 옆에 탄 그 마리안느는 멀쩡해요. 멀쩡하고 그 사람만 이휘소 박사만 딱 죽은 거야. 근데 이게 참 재수가 없어도 참 되게 없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즉시 이제 미국 교통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마리안느 이휘소 박사의 마누라인 마리안느하고 가해 운전자 루이스 존 노더하고 교통경찰하고 막 싣고 이제 병원 시립병원인가요? 미국의 시립병원에 갔는데 이미 죽었어요. 이휘소 박사는. 왜냐면 그 머리를 정통으로 받아가지고 타이어에다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조사했는데 이거는 이 지구상에 어떤 사건하고 비교해도 뭐 조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 자체가. 하여튼 운수가 되게 나쁜 거지. 아무리 미국 CIA나 FBI가 뛰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차가 50m 공간이 있는데 상행선 하행선 달려가는 차가 벼랑간 무슨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핸들을 돌렸는데 그 사이에 뒤에 달고 오는 트레일러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또 공교롭게도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 바퀴가 60m를 굴러가서 상대방이 80km로 달려오는 차를 가서 정확하게 네 사람 탄 차에서 이휘소 박사 머리만 가서 깨게 하는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은 이 지구상에 존재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작이라는 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조작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단순한 교통사고야. 근데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참 사람들이 애석하죠. 이휘소 박사 같은 훌륭한 분이 죽었으니 얼마나 애석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소설가 내가 그 사람을 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싶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다 그 사건을 우연히 알게 돼. 아,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소설을 한마디로 비벼댄 거야. 아마 이 박정희 잔당들의 시나리오라는 건요. 여러분이 정말 웬만큼만 똑똑하면 금방 보면 알아요. 이게 얼만큼 거짓말이고 얼만큼 나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휘소 박사가 무슨 한국에 와서 박정희를 몰래 만나고 무슨 벨름 소설이 그 소설 내용에 별게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휘소 박사가 와가지고 한국에 오면 소문날까봐 자기 어머니를 불러서 몰래
박정희한테 전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어쩌고는 그 내용이 내가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2권을 다 읽어봤는데 아주 그 뭐 유치찬란한 거짓말을 거기다 다 써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이휘서 박사하고 박정희하고 둘이 손잡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봤어. 그 핵무기를 만들자면 핵실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핵실험을 그럼 어디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보다 선배되는 그 똑똑하다는 노인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내가 해왔더니 이 사람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태릉에 그 과학기술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핵실험을 다 했지 무슨 소리냐. 여보시오. 그 핵실험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요? 내가 태릉 과학기술센터를 그 무슨 다른 일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기까지 한 사람이고 거기를 자주 지나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생각해보세요. 서울 한복판에 태릉 과학기술센터 지금 거기 있지도 않지만 거기서 그 핵실험을 했다고는 믿는 그런 노인네들이 사고방식한테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들이 뭘 그 생각해봐요. 이게 얼만큼 무식한 사람들인가. 북한에 그 영변에 핵실험 한 번 하는데 그 소위 케이커 핵 뉴클리어 케이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핵 폭탄이 터지면서 그 일어나는 지진이 그게 이제 어디 지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야. 지하 뭐 몇백 메다 몇천 메다 들어가서 거기서 그 핵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제 그 폭탄의 그 위력을 시험하는데 그게 그 영변을 넘어서 또만 압록강 건너 중국의 그 단동 지역까지 학교 운동장이 막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그 핵실험을 서울 시내에서 했다고 믿는 이 바보 같은 늙은이들이 그 박정희를 영웅이라고 쫓아다닌다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지 사람. 그래서 그 태릉과학기술센터에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핵이 있는 게 아니고 핵은 이제 이런 우리가 핵발전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토늄을 수출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연구하는 그 동이 하나 있었어요. 과학기술동에. 우리도 태양과학기술센터에 들어가도 그 동은 접근 금지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런 그 연구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아마 지금 서울대학에도 있을 거예요. 그 조그만 것은 미국이 다 인정해요. 근데 그것도 미국의 그 당시에 신문 본 대사가 수시로 가서 거기 점검하고 그거 다 미국에 사찰을 받아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핵무기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늙은이들만 유일하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핵무기 만들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죠. 그게 전부 사기고요. 북한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측면으로 한번 봅시다. 북한에 핵무기 갖는다고 그렇게 막 공격하면서 우리는 핵무기 가져도 됩니까? 그래서 그게 얼만큼 사기냐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마리안네 여사가 하도 자기 남편 가지고 굴려 먹으니까 성질 나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고소했어요. 고소해가지고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판매 금지시키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는 안 받아들여지고 그 판매 금지됐죠. 그래서 지금 판매 금지 안 됐으면 그 책 지금도 엄청나게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책 없어요. 그래서 그 판매 금지와 동시에 그 책을 전부 해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그래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사기로 다 인정된 건데도 아직까지도 그 늙은이들 머릿속에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불행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이 표를 어디다 찍느냐면 그 빨간당에다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맹랑한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제가 기회 있으면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을 좀 섞어요. 왜냐면 한 얘기만 하면 계속 지루하잖아. 그래서 이제 딴 얘기를 섞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휘서 박사 사건은 완전 사기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